인류는 문명의 시작부터 에너지를 필요로 했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필요한 에너지는 더욱 많아져 갔다. 산업화된 문명 속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소중한 지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지구가 황폐해지고 또 지구에 남아있는 자원들이 고갈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이내에 석유나 석탄이 고갈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점점 황폐해져가는 지구. 가장 큰 문제는 지구가 점점 자생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결국 쓰나미, 폭우, 사막화,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심각한 전력난이 반복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CO2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를 지키는 녹색 기술, 스마트 에너지, 즉 스마트 그리드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사실은 그 전력망을 지능화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비의 어떤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에너지를 효율화시킨다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 공급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대신하고 땅속 온도인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을 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에너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래. 무공해 청정 에너지와 최첨단 네트워크로 구축된 집과 마을은 스마트 에너지가 만들어낼 미래의 도시다. 과연 스마트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전 세계는 지금 녹색 혁명, 스마트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돌, 바람, 여자가 많아 붙여진 삼다도는 제주를 대표하는 별칭이다. 하지만 이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풍력 발전기. 25층 아파트 높이 최대 70m 풍력 발전기가 제주의 세찬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돌아간다. 지난 2008년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풍력 발전 단지를 공모했다. 이곳은 당시 선정된 가시리 풍력 발전 단지. 2만 제곱미터가 넘는 광활한 부지에 풍력 발전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제주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새하얀 풍력 발전기의 모습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이 풍력 발전 단지는 마을의 자랑거리다.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사업자에 이제 참여를 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그 주민 참여 주도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풍력 발전기가 푸른 초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소와 말을 길러냈던 곳이다. 생업인 목축업을 포기하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민 친화형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유대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땅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던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는 이쪽 지역에 사실은 그 우마를 많이 키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 30년 전에는 그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막 하려고 했는데 저희 마을에서 이제 그걸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신재생 에너지
이제 풍력 단지 조성을 유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45,000kW 45메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기면은 농가에 약 10,000농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입니다. 풍력 발전을 하려면 많은 양질의 바람이 필요한데 가시리가 갖춘 자연 조건도 탁월했다. 바람이 약하면 프로펠러가 돌지 않고 바람이 너무 세도 프로펠러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세기를 가진 양질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것이 핵심이다.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가시리는 이런 조건에 딱 들어맞았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에 가장 적합한 연간 7m/s 이상의 일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가시리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내에서도 이런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마을 주민의 의지가 합쳐져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본격적인 가동 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풍력 발전 단지는 이제 이 마을의 효자가 됐다. 임대료와 기업에서 받는 마을 발전 기금, 그리고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판매해 받는 수익금이 연간 1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가시리 풍력 발전 단지는 명실상부 주민복지와 지역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장학사업이라든가 또 어른들을 위한 이제 복지 사업들이라든가 또 전 주민을 위해서 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더 이제 에너지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마을 전 주민에게 전기세 이제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선택. 마을 주민들 역시 그 결정에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 옛날에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장작을 해다가 표선에 가서 이런 데 가서 팔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쌀을 사다가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는. 뭐 지금은 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전기야 물론 뭐 가정에 필요한 게 뭐 지금 전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마을에서 전기세를 좀 보태주고 미민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지금 제주도는 녹색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2030년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녹색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다.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계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제 석탄, 가스, 원자력 대신 바람과 태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얼마나 발전돼 있을까?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컨테이너, 단열과 결로 방지 기술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컨테이너다. 편의성과 디자인은 물론 이동까지 용이해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산악대피소, 이머전스 비상대피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비상대피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력장치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한 인터넷 기능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인 IT 기술과 조선 능력이 결합된 스마트 선박. 최적화된 항로와 속도, 항법을 찾아 운항할 수 있어서 해운사와 선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스마트 어선으로 동력 장치인 디젤 엔진을 사용함과 동시에 그 배 내부에 있는 가전 제품이라든지 전원이 필요한 제품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배터리부와 태양광 모듈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태양열 발전.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양열 전기판 역시 점점 사용하기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계절마다 각도를 변환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개인이 혼자서 나이가 드셨더라도 혼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여전히 석탄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 화석연료가 조만간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갈에 대비해서 새로운 또 에너지원을 찾은 게 이제 찾기 위한 노력이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또 바람, 풍력, 그 바다의 파도를 이용한 또 에너지원을 발굴하고, 땅 밑에 지열 에너지까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노력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동의했다. 이것은 과학계를 비롯해 세계가 온실가스를 온난화의 진범으로 지목하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다. 파리 기후협약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수급 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 가파도. 섬 속의 섬 가파도가 녹색 에너지의 원천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아름다운 청보리 물결이 넘실대는 가파도에도 성큼 봄이 찾아왔다. 검은 암소뿔도 휘어진다는 가파도의 거센 바람. 그 바람이 가파도의 희망이자 미래로 떠오른 것이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즉 2030년까지 제주도 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은 전체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에너지 자립이라는 면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자립 플러스 그리고 이제 청정환경 보전, 그리고 앞으로는 제주도 내에서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로 육지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성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파도에는 37세대의 3kWh 용량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가파도의 전력 수요는 풍력 발전으로 충분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보조 발전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가파도의 푸른 하늘이 유독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전신주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도의 전신주를 모두 땅속에 묻었다. 연일 부는 거센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져 단전이 됐던 적도 많았지만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고 난 후로는 모두 지난 일이 됐다. 그렇다면 현재 가파도의 전력 상황은 어떨까? 실제 가파도의 요즘 평균 전력이 약 150kW 정도를 지금 그 소모를 하거든요, 부하가. 그런데 실제 발전한 것을 다 쓰고도 지금 그만큼 150kW를 충전하고 있으니까 한 2배 정도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150kW가 잉여되는 전력을 지금 배터리에다 오히려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연이 주는 에너지이기에 변수가 많은 건 당연한 일. 만약 바람도 없고 해도 안 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기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다. ESS라고 부르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배터리 같은 장치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정으로 전력을 돌리고, 사용량이 적으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충전하는 시기다. 이제 저장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풍력하고 태양광. 특히 이제 태양광인 경우는 그 일사량에 따라서 발전량이 급변을 합니다. 이 구름이 지나간다든지 안개에 차단되든지 이러면 이제 일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도 실제 그 수용가에서 주택에서 쓰고 남는 전리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발전되는데 그 집에서 쓰고 남는 양을 어디 저장할 데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있을 때만 그 풍력 발전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데 잉여 전력을 어디다가 그 저장할 데가 없으면은 나중에는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이런 것을 갖다 그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라는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해가지고 쓰고 남는 양은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풍력 발전에 그 바람이 없거나 또는 햇빛이 일사량이 없거나 이럴 경우 야간이나 이럴 때 그 배터리에 저장되었던 양을 갖다가 그때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파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하루 최대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올 6월 전력 저장 장치가 더 확충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연료를 뗄 필요 없이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받는 이른바 탄소 없는 섬, 에너지 자립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꿈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세계적으로 이런 시도를 해본 나라가 없어요. 대부분이 디젤 발전기하고 신재생하고 그다음에 전력 ESS 같은 전력 저장 장치하고 이걸 콤비네이션해서 운영하지 야심차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섬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디젤 발전기를 끄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시도한 적은 없어요. 예, 궁극적으로 디젤 발전기를 끄고 풍력 발전기에 의해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배터리로 공급하는 이것을 그 구현을 해낸 겁니다, 거기가. 그걸 하고 나니까 CO2는 CO2대로 줄일 수 있었고 또 지역에는 관광객들은 제가 듣기로 2014년도에 근 13만 명이 들렀다고 알고 있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 대한민국. 석유는 없지만 태양과 바람은 부족하지 않다. 땅은 좁지만 바다는 넓다. 바람과 태양은 조만간 석유와 석탄을 대신해줄 우리의 든든한 자원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정보기술인 ICT를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가 탄생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전력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를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하려면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가 갖춰져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는 스마트와 그다음에 그리드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인데 그 스마트라는 것은 결국 똑똑하다는 얘기고요. 지능적인 어떤 제어나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력망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력 인프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쪽의 어떤 생산 자원의 그 정보들과 그다음에 소비 쪽의 소비의 어떤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에너지를 효율화시킨다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소비자가 전력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무공해 청정 에너지와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된 도시에 지금 세계는 스마트 도시로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은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노후화된 전력망의 고도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에 따라서 연동을 잘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 때문에 각국은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한 2,130억 정도 되고요. 매년 평균 한 20% 정도씩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막 위에 세운 세계 제1의 무역국 두바이. 세계 3대 산유국으로 유명한 이곳에 지금 탄소 제로 도시 마스다르가 건설됐다. 이곳에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다. 영화에서 봤던 무인궤도 자동차를 타고 도심지로 들어가고 생활 쓰레기를 전력으로 만들어내는
미생물 연료 전지를 사용한다. 첨단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4분의 1만 사용하는 신개념 도시다. 이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도 더 많게끔 생산해서 그야말로 에너지 자족 도시를 조그만 타운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쓰레기를 이제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하는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노 웨이스트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녹화를 지향하는, 차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전동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구동하는 이런 전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시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고요. 지중해의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곳은 ICT 기술을 적극 수용해 시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도시 내에 500km 규모의 네트워크를 깔고 500여 개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하면서 커넥티드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빈 공간에 주차를 하면 가로등과 무선 연결돼 사람들에게 주차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처럼 모두가 연결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것.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센서들이 사람들의 삶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의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은 2014년 4,100억 달러 규모에서 2019년 1조 1,3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순 없을 터. 2009년 제주도는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모험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제주도에서 실증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곳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스마트 그리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 이제 제주도에서 실시됐던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했던 구자읍 일대에 2,000가구를 대상으로 3년 6개월 동안 실증했던 모델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곳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13개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전력은 풍력과 태양광, 조력 발전이 기존 전력망과 연결돼 공급된다. 도심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을 비롯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가 구비된 스마트 홈도 연결된다. 도시 전체에 녹색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력과 통신 IT가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 이 개념은 생소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방에서 굳이 나가지 않고도 거실이나 화장실 전기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다. 효율성 향상이에요. 에너지를 쓰고 그럴 때마다 발생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의 편의성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한 편의성이 전부 다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됩니다. 그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돼서 그게 모여지면은 스마트 스테이트에서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 2030년까지 완성이 될 거예요.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을 구축한 한국전력의 한 사옥을 찾았다.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물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건물 자동화 시스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최첨단 에너지 지능형 건물을 말한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과 전력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면 연간 전력 사용량의 10%, 전력 사용량이 최대치일 때는 5%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는
전력을 저장해서 전력의 품질을 높이고 발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기존의 전력 시스템은 1880년대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발명했을 때 만들어진 방식이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 송전선로로 내보내면 소비자에게 배분되고 매월 요금을 징수해가는 일방적인 시스템. 이것은 전력의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지 못했다. 에디슨이 사실은 이제 100년 전에 그 전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한다, 발전기나 이런 것으로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랑우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전기를 저장해서 마음껏 이동해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오면 그건 유인원 단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기를 저장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 숙제였어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만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에너지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게 상용화되는 단계에 오게 되니까 에디슨이 말했던 것이 이제 실현이 된 거죠. 에너지를 아끼고 지구를 살리고 싶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원천이 된 녹색 기술. 전 세계는 이 새로운 녹색 혁명에 열광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 기술은 최근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적용 사례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 모든 이 최근에 일어나는 이 최신 기술이 다 동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IoT 기술 이런 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이 킬러 애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와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존 전력망과 ICT의 융합으로 좀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 더불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요즘에는 스마트워치 같은 데다가 그 컨트롤러,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한 몇 시간 정도 그 전에만 켜놔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스마트 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로스를 줄이고 사용 효율을 높이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스마트 그리드는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동으로 대기 전력을 차단해주는 스마트 콘센트처럼 말이다. 그다음에 이 안에 내에 있는 결국은 생산이나 저장이나 소비 자원들의 복합적인 형태, 복잡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어떤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떤 관리 서버에서의 어떤 제어들이 내려오게 되면 이쪽에 종단 장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원의 어떤 실시간 정보를 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결정에 따라서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콘센트. 콘센트 내에 개인별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 무선으로 전송하는 스마트 유틸리티 칩이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에너지 사용 측정과 제어가 가능하다. 이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신호기, 비콘이 필요하다. 요거를 각 건물의 입구, 그다음 사무실의 입구, 계단의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소유한 소비자는 비콘 앞을 지날 때마다 이 비콘을 통해서 서버에서는 소비자의 이동 환경,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게 돼서 자동적으로 PC나 프린트의 전원을 차단하는 형태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간단히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사용자가 자리를 비울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하면 비콘과 신호를 주고받고 위치를 파악해 불필요한 곳의 전기는 바로 절전 모드로 전환된다. 모니터와 실내 조명의 전원도 자동으로 차단된다. 반대로 사용자가 자리로 돌아와 착석하기 전
비컨 앞을 지나면 이전 상태로 복원된다.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진행된다는 사실. 따로 전원을 켜지 않고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 콘센트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저희가 12연구도 한 6층을 대상으로 이제 해본 결과 조명하고 그 PC를 뭐 평균 정도 평균을 내면 한 20% 정도 이상. 여기 이제 공공 건물이나 아니면 사무실 환경에서는 개인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비용의 어떤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통신 시스템이나 뭐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수요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어떤 장소 공간에서 더 효과가 더 훨씬 크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열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세계의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역대 최다인 14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제주도의 최종 목표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아주 중요하다.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이라는 비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그 전기 자동차로 100% 전환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홍보, 전기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3월 달에 전기차 엑스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 그리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많은 전기 자동차가 동시에 충전되려면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전력량이 분산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터리의 전력을 이용해 모터를 돌리고 바퀴를 돌린다. 엑셀을 밟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충전을 하고 엔진이 없어 조용하고 진동도 없다. 아무래도 타봤는데 진짜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나서 사람들이 비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은 유료 가격이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고가 유료 할 때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청정 에너지라는 게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도 크고 모두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관심은 있는데 전기차가 중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타고 있는 차를 기회만 되면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는 꿈의 자동차다.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엔 개성 넘치는 다양한 디자인과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 자동차 보급에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내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의 요충지로 꼽히고 있다. 국내에서 제주도만큼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보급 대수가 약 2배 정도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한 보조금이나 혜택도 다양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가장 국내에서 뜨거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천국으로 불리는 네덜란드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나라로 꼽힌다. 네덜란드는 전기 자동차 보급 정책에서 충전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재 네덜란드 전역에 구축된 공공 충전기는 17,000여 개. 또 급속 충전 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쏟았다. 급속 충전기는 사용 빈도는 적지만 장거리 주행이나 긴급 상황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게 탄소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이동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내연 차량보다 이제 그
주차 그런 이제 그 시승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유지비 이런 것들이 내연 차량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스마트 그리드가 있어야 잘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의 운행이 늘면 당연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충전소, 스마트 그리드와 결합하면 엄청난 산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의 민간 부문 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는 3,900여 대. 제주도는 2030년까지 100% 모든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바꿀 계획이다. 우리는 실제로 전기 자동차를 타고 제주도를 일주해 보기로 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엔진 소리 없이 부드럽게 출발하는 전기 자동차. 제주의 봄을 실감케 하는 유채꽃의 향연과 함께 시원하게 달리는 길. 전기 자동차의 특징은 브레이크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 속도를 줄일 때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 주행하시다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요. 이거를 회생제동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유독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많은 제주도는 운전자 입장에서 회생제동이 많다는 얘기. 엑셀을 밟지 않으면 내리막길에선 자연스럽게 충전이 된다. 35%, 30%, 25% 이렇게 남았을 때 그 경고창이 뜨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경고창이 뜨면서 제일 가까운 충전소로 안내하시겠습니까? 라는 표시가 되고요. 그렇다면 충전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30분) 정도 달리자 충전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이 울린다. 충전소를 이용해 주세요. 경고창이 뜨면 내비게이션에 제일 가까운 충전소가 검색된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충전소는 100여 개 정도. 그중 제일 가까운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향한다. 차량 충전구를 열고 주유 노즐 대신 전기 코드를 꽂자 충전이 시작된다. 완속 충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25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유료화가 진행되고 나서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충전되는 에너지원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 자동차의 청정 지수도 달라진다.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함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량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의 수명도 길어진다. 이것이 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를 서두르는 이유다. 기후 변화라든가 그리고 또 탄소 배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가 좀 전기 자동차 실마리가 있다라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신산업으로 환경 보존을 위한 그런 신산업으로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는 2020년엔 전기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진화와 함께 스마트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골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님 댁에 전기 300kW 갖다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겨울에 뭐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전기장판으로. 이게 버튼 한번 치면 우리 집에 저장되어 있던 전기가 그 아버님 댁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300kW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세계가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저 중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막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똑같이 전기를 인터넷 정보처럼 교류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막 저 남극에 이 풍력 발전기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인터넷처럼 끌고 오겠다고 이런 소리까지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인터넷 시대에는 앞으로 누가 에너지를 전기를 많이 저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척도가 된다고 저 같은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우리가 편해질수록 지구는 병들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즉 스마트 에너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를 살리는 것이다. 에너지를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가 사는 환경도 개선해주고 또 우리 후손들이라든가 먼 후 인류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녹색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바꿔내고 전기를 아껴 쓸 수 있게 하는 첨단 기술. 에너지가 ICT를 만나 녹색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똑똑한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로 새롭게 바뀔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자.